당신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던 날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야기할 사람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27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붓을 들었고 주변 모든 사람이 그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 10년 동안 그는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 브라반트 지방의 작은 마을 쥔데르트 빈센트 빌럼 반 고흐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테오도루스는 개신교 목사였고 어머니 안나는 자연과 수채화를 사랑하는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 감수성은 훗날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6남매 중 맞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빈센트는 또래와 달랐습니다. 말이 없고 혼자 들판을 헤매며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유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시절이었다. 16살 빈센트는 삼촌의 소개로 헤이그의 미술상 회사 구필에 취직합니다.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해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런던으로 발령받고 파리로 옮겨가며 착실하게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런던에서 하숙집 딸 유지니에게 연정을 품었다가 그녀가 이미 약혼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빈센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만 집착하고 고객들에게 그림을 사지 말라고 권하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구필에서 해고됩니다. 23살이었습니다. 해고 이후 빈센트의 삶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교사, 서점 직원, 어느 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그러자 정식 자격도 없이 벨기에 보리나주 탄광 지역의 가난한 광부들을 위한 전도사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벗어주고 판자 오두막에서 광부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1879년 그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성직자답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26살의 빈센트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1880년 27살 빈센트는 붓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정식 훈련도 없이 미술학교를 다닌 적도 없이 그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압도적인 충동에 이끌려 처음 그린 그림들은 조악했습니다. 비례가 맞지 않고 선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유명 화가들의 작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빈센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장씩 스케치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도 종이가 떨어져도 동생 테오가 보낸 용돈은 대부분 물감과 캔버스로 사라졌습니다. 1885년 빈센트는 첫 번째 대작을 완성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네덜란드 농부 가족이 희미한 등잔 아래 모여 감자를 먹는 장면. 그는 이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것을 동생 테오에게 편지로 전했습니다. 손으로 땅을 판 사람들이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 노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진실. 그러나 당시 미술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색이 너무 어둡고 인물 묘사가 너무 추하다고 팔리지 않았습니다. 1886년 빈센트는 파리로 향합니다. 동생 테오가 그곳에서 미술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밝고 찬란한 색채, 일본 목판화의 대담한 구도. 빈센트는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팔레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흑색에서 노랑, 파랑, 빨강으로. 그러나 파리 생활 2년 만에 그의 건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음, 영양 부족, 끊임없는 창작에서 오는 피로. 빈센트는 더 밝은 빛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1888년 2월 프랑스 남부 아를. 빈센트는 이곳에서 노란 집을 빌립니다. 그는 이 집을 예술가들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화가들이 함께 살고 함께 그리는 곳. 빈센트는 폴 고갱을 초청했고
테오가 고갱에게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그해 10월 고갱이 아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고갱은 이지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빈센트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견해도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두 달 동안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반복됐습니다. 1888년 12월 23일 밤, 결국 고갱이 파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빈센트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갱은 그날 밤 근처 호텔로 나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노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빈센트는 심하게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왼쪽 귀를 훼손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잘랐는지 다른 경위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것을 종이에 싸서 근처 여관의 여성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전설처럼 퍼진 반고흐의 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빈센트는 아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미친 화가라며 집 근처에 오지 말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빈센트는 결국 1889년 5월 스스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자의로 스스로 결정한 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에 남을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1889년 6월 생레미 정신병원 입원 중 빈센트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그렸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별, 빛나는 달, 잠든 마을, 하늘을 향해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 그러나 당시 빈센트에게 이 그림은 그저 오늘 완성한 또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팔리지 않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빈센트의 10년 화가 생활 동안 그를 지탱한 것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테오. 현재까지 보존된 것만으로도 빈센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는 651통에 달합니다. 테오는 매달 형에게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빈센트는 물감을 사고 캔버스를 사고 커피와 담배를 샀습니다. 빈센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림에서 이룬 것은 모두 내 덕분이다. 이 작품들의 절반은 너의 것이다. 1890년 초 브뤼셀의 한 전시회, 벨기에 화가그룹 레 뱅의 연례 전시에 빈센트의 그림 6점이 걸렸습니다. 그중 한 점에 화가 안나보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르의 붉은 포도밭, 350프랑 또는 400프랑으로 전해집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빈센트 생전의 유일한 그림 판매였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7으로 죽기 불과 5, 6개월 전이었습니다. 1890년 5월 빈센트는 파리 근교 오베르쉬르우아즈로 옮겼습니다. 주치의 가셰 박사의 관리 아래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오베르에 머문 70일 동안 80여 점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달랐습니다. 테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테오에게 짐이 되어 왔다는 죄책감이 빈센트를 짓눌렀습니다. 1890년 7월 27일 그날 저녁 빈센트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관 주인이 걱정하기 시작할 무렵 빈센트는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비틀거리며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총격이 정확히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테오가 달려왔습니다. 형제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빈센트는 의식이 있었고 두 형제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테오가 낫게 해주겠다고 하자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슬픔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테오가 훗날 여동생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기록입니다. 1890년 7월 29일 새벽 빈센트 반 고흐는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상을 입은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 후 동생 테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지금 오베르쉬르우아즈의 작은 묘지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빈센트가 죽고 난 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본 화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수파,
독일 표현주의, 추상 표현주의. 20세기 현대 미술의 흐름이 반 고흐의 붓질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그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이 됐습니다. 가시에 박사의 초상은 1990년 경매에서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생전에 겨우 몇백 프랑에 팔린 단 한 점의 그림값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27에 시작해 37의 생을 마감한 화가 단 10년. 그 안에 약 900점의 유화와 1100점이 넘는 드로잉과 스케치, 공식적으로 생전에 판매가 확인된 그림은 단 한 점. 그러나 그 10년 동안 빈센트가 매일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림을 그리는 것. 어제 팔리지 않았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몸이 무너져도 오늘 캔버스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빈센트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작업에서 내 삶을 걸었고 이를 위해 내 이성의 절반을 잃었다. 세상이 그를 무능하다 했습니다. 미쳤다 했습니다. 쓸모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도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팔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빈센트는 죽기 70일 전까지 80점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붓질을 내려놓은 것도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끝났기 때문에 그림도 끝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반 고흐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